우리는 지금까지 짜게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병원 대중매체에 이르기까지 나트륨 유해성으로 인해 소금은 인체 질병의 원인으로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소금은 인체의 필수 성분으로서 소금이 없으면 숨을 쉴 수도, 근육을 움직일 수도, 음식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는 저염식 정책은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심지어 위험하다고까지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소금 섭취량을 인위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하며 건강하게 100세 이상 사랑건백입니다. 오늘 영상은 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60대 제이씨는 당뇨 식이요법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혈당 관리를 해왔는데 언제부턴가 약을 써도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 온몸에 붓기가 있었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았습니다. 소금의 중요성을 알고부터는 하루 2번 정도 소금차를 마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부족한 염분과 수분을 보충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는 본인도 깜짝 놀랄 만큼 혈당 조절이 잘 되었고 붓기가 빠지자 몸도 가벼워졌습니다. 소금은 방사능, 미세먼지, 중금속 환경호르몬 등 우리 몸에 쌓여가 나는 오염물질과 독소를 빼내고 해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소금은 불순물 제거 살균에도 즉 디톡스의 역할을 합니다. 피와 땀, 눈물 모두 짜며 분비물뿐 아니라 뼈와 살, 혈액에도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소금은 인체의 구성 성분이면서 조직과 조직, 혈액과 세포, 뇌와 신경을 두루 연결하는 데 필수 성분입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살기 위해선 소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숨을 쉴 수도, 근육을 움직일 수도 없고 영양분을 소화시킬 수도, 몸이 음식을 받아들일 수도, 배설을 제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호흡도 체온 조절도 안 되고 두뇌 활동도 불가합니다. 소금은 신경 전달 신호를 보내는 데 사용되고 소화와 흡수 배설에도 동원되며 혈액의 pH를 조절하고 전해질과 항상성 유지에도 꼭 필요합니다. 혈액과 체액의 구성 성분이면서 삼투압 작용을 일으켜 피를 흐르도록 만들어줍니다. 소금이 있어야 우리 몸 가운데 60에서 70%에 해당하는 수분, 혈액과 체액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 순환이 안 되면 영양분과 호르몬도 전달되지 않아 세포와 기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의사들은 소금을 처방하지 않는 걸까? 라고 생각이 드실 테지만 방식은 다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병원에서는 소금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소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병원입니다. 먹어서 보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맥에 직접 주사하는 방식으로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을 때 가장 많이 맞는 수액이 바로 생리식 염액 즉 소금물입니다. 기초 수액은 특별한 약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염화나트륨 용액으로 가장 많이 쓰는 0.9% 생리식염액은 1000ml 중 염화나트륨의 함량이 9g입니다. 생리식염 주사액은 의학적으로 생리적인 소금 농도로 조성된 약재로 체액과 같은 삼투압이 되며 혈액 중에 녹아있는 여러 물질의 용도와 가장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용도에 맞춰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등 영양분을 첨가해 제조하지만 기본은 염화나트륨 용액입니다. 수액을 맞고 난 뒤 기운이 나고 컨디션이 회복되는 것은 수액 안에 있는 특별한 약물 때문이 아닌 수분과 체액이 보충되고 혈액 순환이 개선되어 피가 잘 통하게 되니 기분이 좋아지는 건데요. 수액 자체로 어떤 양리작용을 해설하기보다 전해질과 나트륨 농도가 맞아 피가 돌면서 노폐물을 짜내고 독소가 배출되어 생기를 되찾는 것입니다. 인체의 근육과 신경 모든 세포는 정기적 신호로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합니다. 전해질 이상이 오면 몸속에 미세한 전류가 흐를 수 없어 신경자극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에 연료를 가득 채워도 배터리에 정기적 자극 없이는 움직일 수 없듯 건강에 좋다는 것을 잘 챙겨 먹어도 소금이 빠지면 생체 전기가 부족해져 기운이 없고 극도로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고맙기도 우리 몸은 소금이 부족해지면 다양한 신호를 보내는데요. 구토, 어지럼증, 두통, 구역질, 무기력, 신경 이상, 염증, 통증, 가려움증, 저리거나 굳는 증상, 땀 조절과 열 조절 이상, 야외 활동 이상, 근육 이상, 가스가 차가워 더부룩함, 구취, 고린내와 썩은 내를 비롯해 지독한 냄새 등 다양한 정신적, 육체적 문제가 나타납니다. 소금과 물이 많이 부족하면 전해질 이상이 생기면서 생체 전기의 흐름이 끊기는 위험한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응급 환자에게 식염수를 주사하고 수술 도중에도 주입하는 것은 수술 도중 쇼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소금이 건강에 해롭다고 하면서 소금물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병원인 셈인데요. 이는 물과 소금이 생명을 영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영국 의학 전문지 랜싯 최신호의 영국 연구팀이 93만 명의 소금 섭취량과 사망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소금을 너무 적게 먹으면 오히려 몸에 안 좋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논문 저자인 앤드류 멘테 박사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혈압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는 하지만 더 큰 악영향이 생긴다. 핵심은 소금을 줄여 혈압을 낮추는 것보다 건강이 좋아지느냐의 여부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의 주범으로 알려졌던 소금이 오히려 심장병의 위험을 낮추고 소금이 부족할 경우 심장마비, 심장질환에 따른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연구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저염식은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심장병 환자의 사망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들 가운데서도 소금을 적게 먹은 환자 그룹이 많이 먹은 그룹에 비해 심장마비를 일으킬 위험이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몸속 지방을 밖으로 배출시키지 못해 중성지방이 쌓이고 단백질 침착으로 고지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가 소금 섭취를 줄이면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며 조기 사망률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저염식을 할수록 살이 찌고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국내 연구팀 역시 갑상선 환자들이 싱겁게 먹을 경우 전해질 균형이 깨져 위험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적당한 염분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갑상선암이나 당뇨병, 신장병 환자도 지나치게 싱겁게 먹는 것을 피하라고 강조합니다. 몸의 짠맛이 부족하면 피가 탁해지고 꼬이고 굳어 생기는 온갖 증상들이 몸과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우리 몸에 소금은 꼭 필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입맛이 짜진다고 하는데 이는 감각이 둔해져서만은 아닙니다. 생명활동이 왕성할 때는 짜낸 힘도 좋지만 나이 들수록 물기가 부족해지고 굳으면서 짜내는 힘이 약해집니다. 전립선 이상 요실금 등이 생겨 소변 조절이 안 되고 침이 마르거나 땀 조절이 안 되며 눈이 시려 눈물은 흐르고 생식기 분비물은 말라갑니다. 수분이 부족해져 호르몬이나 소화액 분비도 잘 되지 않습니다. 살면서 쌓인 원통함, 후회, 해안 등으로 뇌는 사막처럼 되기도 합니다. 수분은 염분과 함께 움직이며 염분이 있어야 수분이 조절됩니다. 그렇기에 짜게 먹는 것은 실제 짜내는 힘이 더 많이 필요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몸속 기관뿐 아니라 뇌에도 독소가 쌓이면 치매나 뇌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찌꺼기가 많아 점성이 높아진 혈액을 밀어내려면 혈압 역시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어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혈압이 높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짠맛이 들어가야 메말라가던 몸이 수분을 품을 수 있습니다. 소금은 살균, 소염제, 부패 방지 역할을 합니다. 계속해서 깨끗한 혈액이 공급되어야 염증이 사라집니다. 염증이 있을 때는 어느 때보다 수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몸에 수기운이 충분하다면 불이 나도 금방 진화되지만 수기가 모자라면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평소 수기가 약한 사람이라면 염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그만큼 높고 우리 몸에도 물과 소금이 풍부해야 염증이 잡힙니다. 소금기가 부족해 체액의 염도가 낮은 사람은 염증에 시달리고 혈액 염도가 낮아지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활동이 강해집니다. 백혈구의 활동성이 약해지고 면역 기능도 떨어집니다. 비염, 중이염, 결막염, 피부염, 위염, 인후염 등 몸 여기저기가 염증이 생기고 온갖 병명과 증상에도 병원에서는 항생제 또는 스테로이드를 처방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항생제 내성과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금으로 염증을 다스렸다는 기록은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한의학 문헌에는 소금으로 고창병 종기, 부스럼을 다스린다거나 독침을 제거하고 상처에 살이 나게 한다는 내용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 소금이 염증을 제어한다는 사실을 밝힌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독일 공동 연구진의 논문을 보면 소금이 인체에 침입한 세균을 물리치는 면역력을 기르는데 기여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소금 섭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던 도중에 상처가 난 피부의 고농도의 소금이 축적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금을 많이 먹인 쥐들이 세균 감염에서 빨리 회복되었고 소금을 적게 먹인 쥐들은 상처 부위에 고농도의 소금이 축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진들은 인체는 감염된 피부로 소금을 보내 침입자를 물리치게 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인간의 경우에도 감염 부위에 소금이 축적되는데 인체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면역세포에게 소금을 공급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침 저녁 소금으로 양치하면
살균 작용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금만으로 구석구석 닦거나 치약과 같이 사용해도 좋은데 충치를 예방하고 잇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양치한 뒤 소금물로 가글을 하거나 평소 소금물을 스프레이통에 넣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식사 후 양치를 하기 어렵다면 소금 알갱이나 가루를 입에 넣어 침으로 녹여 먹으면 입안이 깔끔해집니다. 또 머리 감을 때 소금물을 이용하면 각질과 비듬 제거, 보습, 탈모 습진에 도움이 됩니다. 구운 소금으로 마사지하듯 문지른 뒤 물로 헹구거나 소금물로 헹구는 것도 괜찮습니다. 소금물을 분무개에 담아 두피에 뿌려주면 가려움증이 가시거나 습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금 목욕의 효과는 널리 알려져 있고 각질이나 부종, 피부염 등 상처가 없을 경우에 효과적인데요. 염도 20%의 짬바다 인사에는 해마다 전 세계에서 피부병 환자들이 효과를 보기 위해 찾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소금은 기름기와 먼지 노폐물을 흡착해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며 또한 소염과 향균작용 보습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에 소금을 녹여 몸을 담그는 것도 좋고 고운 소금으로 마사지를 하고 씻어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몸이 부을 때 특히 다리가 부었을 때 소금으로 목욕하거나 족욕을 하면 피곤이 풀리고 붓기도 가라앉습니다. 미인의 대명사인 양귀비와 클레오파트라도 목욕할 때 소금을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고운 소금이나 죽염을 손에 넣고 물을 떨어뜨려 개어준 뒤 얼굴에 문질러준 뒤 씻어냅니다. 세안할 때 마지막 헹굴 때에도 물에 소금 한 숟갈 정도를 넣어 녹인 뒤 그물로 얼굴을 두드려 흡수시켜줍니다. 소금 스프레이를 만들어 사용 시 목이나 벌레 물린 곳에 뿌려주면 가려움증이 가시고 상처가 덧나지 않습니다. 지렴이나 방광염 치질이 있거나 생리와 출산 이후 소금으로 좌욕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좌욕기를 써도 되고 끓인 소금물을 식혔다가 좌욕해도 괜찮습니다. 발이 피곤하거나 각질이 있거나 무좀이 생겼거나 발냄새가 심할 때 소금 족탕을 하면 좋습니다. 따뜻한 물에 소금을 풀고 식초를 약간 타서 담그면 염증과 각질이 줄어들고 피부도 부드러워집니다. 원두를 볶거나 내릴 때 커피를 마실 때 소금을 약간 넣어주면 커피의 쓴맛이 부드러워지고 향이 살아납니다. 숙취해소 술을 마시기 전이나 마시고 나서 소금을 먹으면 술의 불기운, 즉 화기를 다스려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물과 소금은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둘의 균형이 맞아야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과 물의 균형을 맞춰서 드셔야 합니다. 소금을 충분히 먹어야 물이 자연스럽게 당기고 인체도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만 염분이 부족한 사람은 온종일 물이 당기지 않고 과일도 먹히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체액과 혈액을 가지고 그것에 최적화되기 위해 에너지를 아끼다 보면 일, 공부 등 생산적인 활동, 일상생활에서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상태가 되고 몸이 늘 무겁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염분 섭취가 부족해 물을 거의 마시지 않던 사람이 소금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물을 찾게 됩니다. 거들떠보지 않던 과일도 먹게 되고 음료도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라있던 입안이 침이 생기고 땀이 나고 소화가 잘 되고 안구건조도 없어지고 피부가 좋아지는 등 수분 부족으로 생긴 문제가 해결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으로 정말 중요하지만 소금 없이 물만 마시면 위험합니다. 운동할 때나 외출할 때 소금물을 타서 나가는 것도 좋고 소금을 잘 챙겨나가 물이나 음료와 같이 먹는 것도 좋습니다. 물 500ml 기준으로 티스푼 2개 정도면 1%의 염도가 되며 농도는 자신에게 맞춰 조절하면 됩니다. 이온 음료 등에 소금을 타서 마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먹는 양은 그날의 날씨나 운동량, 활동량, 체질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스스로 적당량을 찾아야 하며 물과 소금이 혈액순환을 시킬 수 있지만 혈액 안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다른 영양분이 부족하다면 아무리 물과 소금이 좋다고 하더라도 다른 영양분 없이 드신다면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과 소금으로 혈액량이 늘어나거나 혈액이 묽어질 수 있지만 다른 영양분인 미네랄이 부족해 체액의 적정한 농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장기가 운동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꼭 다른 영양분을 음식물을 통해 얻으셔야 하며 내 몸의 균형을 맞춰 드시길 권고드립니다. 특히 곡물은 필수 영양소를 고루 갖춘 좋은 원료이니 함께 골고루 잘 챙겨 드셔서 내 몸에 적절한 소금과 함께 더욱 건강한 삶으로 어린아이처럼 늘 웃음 가득하고 항상 행복한 삶을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